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국세 기본법 목적과 국세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학습하셨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기본법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목적과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지방세 용어입니다. 그 지방세 용어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 기본법과 내용이 목적이 같습니다. 지방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 자, 지방세 기본법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방세 기본적인 사항과 그리고 지방세를 어떻게 징수할 건가, 부가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부당하게 고지했다면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위법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면 납세 의무자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불복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 의무에 원활한 이행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 다 있죠. 뭐 시험에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 지방세의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이 되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입니다. 여러분이 민선구청장이죠. 자치구청장. 세 번째,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방세는 특별시세가 있고 광역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시세, 군세, 구세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징수하는 세금은 광역단체세가 되겠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은 기초단체세가 되겠습니다. 4번 지방세 관계법 나왔네요.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여러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죠. 그러니까 지방세 관계법 별표시 하세요. 혹시 몰라요. 지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네 가지를 우리는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면적, 가액을 말한다. 그때 여러분 수량과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종량세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 가액을 말한다 그랬는데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가액과 수량과 중량을 말합니다. 6번 표준세율 별표시 하시고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둘째요.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통상 적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취득세 세율 공부하는데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유상이라고 하는 건 돈 주고 사는 거지요. 만약에 제가 상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1000분의 40입니다. 이게 표준세율이야. 4%가 아니라 1000분의 40. 농지를 샀다 표준세율이 1000분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건데 무엇을 샀느냐, 상가를 샀느냐, 아파트를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샀다 1000분의 40, 일반 대지를 샀다 1000분의 40. 그러나 전답과손인 농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30. 이러한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7번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등 지방세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으로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라고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 또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9번 동그라미 주세요. 여러분 법정신고기한 취득세 같은 건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했다면 너는 의무 불이행을 한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즉 의무 불이행 가산세 몇 프로가 붙습니까? 20%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세에서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강동구청장, 강남구청장도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죠? 왜? 지방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하고 12번 묶으세요. 11번, 12번. 지난 시간에 국세기본법 설명드렸는데요. 역시 11번, 12번 가산세 똑같습니다. 이 가산세는 가산금이 제외되죠. 포함하면 틀립니다.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산세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지방세 용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신고기간 나와 있고 가산세가 아니라 11번 죄송합니다. 이 11번이 지금 가산세가 아니라 뭐야? 납세 의무자. 죄송합니다. 납세 의무자군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뭐가 크다고 그랬죠? 범위가? 납세자가 크다고 그랬죠. 거기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제외. 특별징수. 여러분, 국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뭐였죠? 원천징수 의무자 제외했죠. 국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띄고 주는 것은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원천징수 대신에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특별징수. 반대입니다.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납세자라는 건 뭐냐? 납세 의무자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특별징수 의무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범위가 더 큰 거지요. 여기 납세자는 제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보증인, 특별징수 의무자까지 다 포함되니까 납세자가 범위가 높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 나왔죠? 2차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보증인입니다. 납세 의무자의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체납처분비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압류하거나 압류해서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지요. 15번 납세 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 거지요.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착오가 있을 경우에 구제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납세고지서입니다. 누가 작성한 거요? 납세고지서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신고납부란, 자 16번 별표시, 16번 별표시.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거기다 쓰세요.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무 불이행 가산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17번을 하고 18번, 17번은 부과, 18번은 징수인데요.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걸 말한다. 부과. 부담시키는 거죠. 징수라고 하는 건 뭐야? 거두어 드리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죠?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징수. 그럼 부담시켜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부과 징수라고 한다. 19번도 동그라미 치세요. 19번. 별표시.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붙나요? 안 내면 가상금 3%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재산세를 고지했는데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하루만 지나더라도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20번 특별징수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걸 말한다.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는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란 누굽니까?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겠습니다. 22번 별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입니다. (22번입니다) 22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가산세 하면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인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번, 24번 체크하세요.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대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의무 불이행 가산세 20%,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무시고 가산세는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가산세에는 뭐 한다? 가산금이 제외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죠? 포함하면 틀립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4번 가산금이란 거기 둘째 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건 뒤에 있는 문장은 여기 가산세에는 가산금에는 일반 가산금이 있어요. 앞에 있는 문장은 가산금은 3%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일반 가산금은 3% 붙고요.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안 내면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60개월간 붙습니다. 이것이 중가산금. 25번입니다. 체납처분비란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에 들은 비용, 가로 열고 매각을 대행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도 포함된다는 것.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 규정에서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 임시 수입 부가세도 아니고 지방세와 이에 관련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외의 것을 말한다. 이게 공과금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건 뭡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말한다. 여러분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동구도 지방자치단체, 송파구도 지방자치단체인데 강동구와 송파구가 공동사업한다 그러면 조합이 되겠습니다. 원래 개인도 조합은 두 사람 간에 출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조합이 되겠는데 조합계약이라고 나오죠. 28번 지방세 정보통신망입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통신한다는 겁니다. 전자신고라는 것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신고 서류를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전자신고가 되겠어요. 그러면 전자신고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자납부도 있겠죠. 그렇죠?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 입출 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전자납부라고 한다. 전자송달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전자송달이라고 한다.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그죠? 세금을 납부할 납세자로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라고 합니다.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합니다.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말합니다. 34번 특수관계인이란 나와 있죠.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특수관계인과 똑같습니다. 친척, 혈족과 인척. 혈족은 부의 형제를 혈족이라고 합니다. 8촌인의 혈족이죠. 엄마는 4촌인의 인척까지가 친족관계가 되겠고, 회사의 임원과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도 특수관계인이 되겠고,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기억하세요? 따로 이건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친족 맺고 있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만약에 경제적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그 임원이 근로자들의 부양가족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면 경제적 연관관계가 되겠고요. 주주와 출자자 등은 경영지배관계. 세 가지 기억하세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런 것들은 다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이제 부당한 거래냐, 부당한 거래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특수관계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족관계, 경제적인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볼까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되는 것. 간단하죠? 여러분, 지방세 중에 보통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는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이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다른 세금 낼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낼 때도 부가세를, 지방교육세를 내니까 신고납부. 너 취득세 신고납부냐? 나도 신고납부다. 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낼 때도 20% 붙거든요. 재산세는 보통징수니까 보통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재산세 보통징수냐? 그래, 나도 보통징수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가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신고납부,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니까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 다음 문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역사가 좀 복잡한데요. 옛날에는 신고납부였었어요. 그러니 납세의무자가 너무 불편하다 해서 부가징수로 바뀌었어요. 원칙은 부가징수입니다. 외에는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앞으로 뭐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21회 때 그 시대 환경 흐름에 맞게 나오는데 원칙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면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납과 분할납부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